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10월 10일 오후 5시 33분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 빠르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금 유입과 유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어쨌든 이 ETF, 기관들의 자금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요 며칠 계속 하락을 하면서도 지금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이 일봉상에서 여기서 지금 하락을 거의 지금 고점에서부터 하나, 둘, 셋, 4, 5일 동안 하락을 하면서도 비트코인의 그 순유입은, 그러니까 유출보다, 그러니까 유입량은 줄어들었어도 유출량이 생기진 않았어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저가 매수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계속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처음으로 좀 유출로 살짝 전환이 좀 됐지만, 거의 이게 지금 9월 2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 4, 5, 6, 7, 8, 8거래일 만에, 그러니까 9거래일 만에 지금 유출로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유출량이 근데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유의미한 유출량은 아닌 것 같고, 어제 나스닥이 좀 하락을 하면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같이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하락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보시면 이제 나스닥이 장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이게 장 막판에 끌어올린 모습들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그렇게 큰 하락에 대한 영향을 미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도 그렇고,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한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하락할 일은 거의 없다. 근데 오늘 왜 하락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월 10일 날 이게 이제 옵션 만기가 좀 있었어요. 어제 아까 5시에 옵션 만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방금 없어졌는데, 10월 10일 날 옵션 만기가 있고, 그 옵션 만기의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020K 정도는 좀 물량들이 많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5시에 옵션 만기가 지나면서, 이제 옵션 만기가 지나면서 이제 보통 이제 옵션 만기 전후로 해서는 주가가 많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서 내려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게 이제 롱에, 그러니까 콜에 많이 베팅을 하게 되면 세력은 의도적으로 밑으로 누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쉽게 말하면 청산맵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청산맵 가지고 한번 얘기할 때, 청산맵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매매를 할 때, 청산맵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뭐 이런 노란 색깔이 있으면 여기 자리를 한번 위로 터치한다, 한번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간다. 왜냐면 여기 고배 롱들이, 고배 숏들이, 고배 숏, 고배 롱들이 물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한 번은 위로 쏘면서 청산을 시킨다, 밑으로 한번 내리면서 롱을 청산시킨다 라는 관점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거랑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다만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 만기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만기 이전에 갑자기 주가를 밑으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주가를 막 위로 올려버리는 그런 약간 이상한 무빙을 좀 보여주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서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인데요. 제가 이제 가끔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를 예를 들면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은 아직도 저점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그 130K 거의 신고가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직도 여전히 이 레인보우 차트를 비교를 해서 본다면 아직도 여전히 지금 이제 바닥 구간에서 살짝 머리를 든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과열 구간에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어쨌든 과열 구간까지 올라가려면 비트코인을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는 시장에 대한 현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보통 M2 통화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M2 통화량보다는 보다 직관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그냥 단순하게 이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몇 개나 남아있는지를 보면 돼요. 근데 실제로 지금 보시면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계속 없어지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거래소 안에 있는 비트코인들이 계속해서 누군가 매수를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유출이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단순히 거래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거래소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많이 유출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BTC가 많이 유출이 되는 거는 뭐냐면 호재예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을 매도할 압력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매도할 압력이 없다는 거는 반대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매물대도 없다는 소리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거래량 없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거래량 없이 급등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물이 적은 게 뭐 무조건적인 호재는 아니지만, 우선 비트코인과 거래소의 관계로 봤을 때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출금이 되는 거는, 이거는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약간 누군가 비트코인을 많이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화폐 USDT를 비트로 바꿔서 비트를 개인, 그런 이제 개인 지갑 이런 데다가 좀 돈을 옮겨놓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더리움에 대한 유출량도 보시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건데, 이더리움이 지금 지갑의 잔액들, 그러니까 이더리움 잔액들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거래소 안에, 그러면서 지금 USDT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이더리움을 거래소 외부로 출금을 하면서 이제 스테이킹 물량으로 락업을 시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이것도 투자의 목적으로, 재고 가치의 목적으로 본인의 지갑에 이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둘 다 호재예요. 둘 다 거래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소에서 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다, 매물들이 많이 없다는 거는 그냥 호재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나올 악성 매물이 없다. 근데 이제 반대로 외부에 있다가 이 하락장이 오면은 이런 뉴스들이 많아요. 외부에 있다가 거래소로 이체됐다. 그러면 어김없이 하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해가지고, 거래소를 기준으로 출금이 됐다 그러면 좋은 거고, 거래소를 기준으로 이체가 됐다 그러면 안 좋은 악재가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USDT라고 하는 게 있죠. ERC20 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USDT가 ERC20도 있고 TRX 트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ERC20이 좀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이 거래소, 그러니까 시장에 실제로 이제 M2 통화량이라고 하는 화폐가 아니라 실제로 USDT 거래소의 실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USDT 거래소 실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랑 연관이 돼서,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차트 분석으로 좀 넘어가 보면, 지금 비트이더 일단 지표를 다 꺼가지고 차트 캔들로만 좀 근본적인 얘기만 좀 해보면, 지금 자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이 고점 자리까지 9일에서 10일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점을 딱 찍고 추세 전환이 변곡되는 구간까지가 항상 주가는 위로 오른 가격만큼 옆으로 횡보를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최소 1에서 2까지 횡보를 해요. 그게 지금 자리에서 10일 올랐으면 10일은 옆으로 기어야 되고, 최소 10일에서 20일 정도는 옆으로 기면서 이런 식으로 추세를 그리다가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N자 파동의 이론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얘가 깨면 안 되는 가격은 0.618 가격을 절대 깨지 않으면서 주가가 올라야지만 이거는 상승 강세 패턴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9.4K는 사실 어제 한번 찍었어요. 어제 한번 119.4K를 찍었기 때문에 빠르게 반등할 수 있었고, 그 자리가 0.618 자리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아래꼬리로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에 내려왔을 때, 새벽 1시 내려왔을 때 전저점에서 어김없이 강하게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리는 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 RSI는 저점 추세를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은 낮아지고 있죠. 전형적인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한번 120K까지 내려올지언정 내려왔다가 요 전저점 자리만 지켜준다면 이거는 122K 요 추세전환 변곡점을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되게 아이러니하게 보시면 이게 그 9일날, 그러니까 올라가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나는 시점이 10월 15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뉴스가 하나 있냐면, CPI 물가지표 발표를 그냥 하기로 했어요. 10월 15일날 CPI 물가지표 발표를 9월 7일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출근을 시켜가지고 물가 그냥 강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출근을 시켜서 이제 9월 셧다운이 돼도 9월 CPI 물가지표 발표는 발표를 할 거고, 그 발표를 하는 이유는 뭐 이제 복지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진짜 실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돈도 줘야 되고, 그리고 금리 인하도 해야 되는 재료가 전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CPI 물가지표가 그래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한 재료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거는 또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엄청난 호재가 발생이 되는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다시 한번 10월달에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할 거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단의 변곡점, 그러니까 상단 저항선을 돌파하는 데는 큰 이슈가 되면서 이제 작용을 할 것 같고, 실제로 그거를 기반으로 요 폴리마켓을 봤을 때 지금 이제 10월달에 금리 인하를 몇 퍼센트 할 것이냐, 보통 이제 90%가 지금 0.25% 감소할 거다, 그리고 지금 이게 0.25% 감소할 거다, 그리고 이제 0.5% 감소할 거다라는 의견이 약간 늘어났네요. 이게 원래는 아까까지는 그 1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이제 0.25% 감소로 거의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10월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셧다운 때문에 고용지표 발표나 여러가지 정부가 내놓는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서 지금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조정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비트코인이 바닥에서부터 109K부터 진짜 이 126K 자리까지 거의 20K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20K를 올렸는데 여기서 위에서부터 지금 한 6K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린 비율 대비 떨어지는 거는 사실 절반도 조정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조정은 어느 정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신고가 구간, 그리고 비트코인이 사상 최대치 가격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정이다 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다만 그 조정폭이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엄청나게 빠르게 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걸 막 무섭게 막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솔직히 이럴 때는 그냥 버티고, 좀 현물하시는 분들은 알트코인이 잘 안 오르니까 멘탈이 좀 나가거나 힘들 수는 있지만 그냥 닫아버리는 게, 계좌를 닫아버리는 게 저는 좀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비트가 이 변곡점만 돌파가 하면서, 그러니까 내리든 올리든 어쨌든 이 상단 저항만 돌파를 하면 되거든요. 이 상단 저항만 돌파를 하면 이게 강하게 다시 한번 뭐 130K까지 바로 갈지 아니면 126K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박스권을 그리면서 알트장이 올 수 있는 좀 그런 흐름은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중요한 건 119K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지금 자리는 1시간 봉에서 482평 자리를 강하게 242평 자리를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크게 이탈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을 봤을 때 제 생각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이 지금 자리에서 조정을 받는다면,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차트가 이게 지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그재그 패턴인데 보통 이거를 검색을 해보면 나와요. 근데 강세장에서 지그재그 패턴을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보통 지그재그 패턴이 강세장과 약세장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세장 같은 경우에는 ABC가 밑으로 내려가고 약세장 같은 경우에는 ABC가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지그재그 패턴이라고 검색해가지고 구글에다 검색해보면 되게 사람들이 정리 잘 해놓은 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이론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리면, 지그재그라고 하는 게 그냥 쉽게 말해서 N자 파동을 이렇게 눕혀놓은 거예요. 눕혀놓고 N자 파동을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 고점 자리에서 하락이 나왔고 기술적 반등이 하락의 절반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오는데, 이 하락이 나오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그냥 같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이 지그재그라고 하는 게 끝날 수가 있어요. 절대 짧으면 안 됩니다. 짧으면 좀 하락 패턴이 좀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얼추 제 생각에는 길이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락이 뭐 끽해봐야 아래 꼬리 한 번 더 정도? 그래서 이 정도면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출 수 있는 가격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자리가 예를 들어서 ABC로 내려오는 게 뭐 요런 식의 추세겠죠. 요런 식의 추세면서 지금 자리를 1시간 봉으로 좀 쪼개서 본다면 1시간 봉 상에서 여기 지금 보라색깔 이평선 있잖아요. 481선이 2년선 자리에요. 이 2년선 자리를 기준으로 역헤드앤 숄더를 만들 수 있는 가격 그 패턴이라고 좀 보여져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제 일목균형표 구름 매물대를 딱 켜보면 지금 자리에서 구름대 밑에서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 구름대를, 그리고 이제 구름대가 지금 얇아지고 있는 이 구간을 한 번 정도는 강하게 한번 돌파 시도를 해줄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돌파 시도를 한번 해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바닥에서 이렇게 짧은 역헤드앤 숄더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짧은 롱이나 혹은 이제 롱이 물려 있다면 뭐 손절 잡고 이제 물타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본다면 어차피 당연히 비트코인이 그 조정을 받아야 되는 수순이었기 때문에 조정을 이더리움도 같이 받고 있는 거긴 하지만 지금 장기평이 바로 밑에 걸려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전제점 잡고 여기서 이제 롱 분할로 간다면 사실 손익비는 되게 좋은 자리거든요. 1대2 정도 나오는 자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렇게 손익비가 좀 좋은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시장을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고점에서부터 많이 하락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그냥 무지성으로 숏쳐야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계좌는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제 생각에는 1시간 봉에서 2년선 자리도 지지해주고 있고 역헤드앤 숄더에다가 손익비가 되게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숏보다는 롱이 좀 유리할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여러분들이 다른 걸 뭐 다 그냥 안 보더라도 추세선만 그려서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 고점에서부터 시작한 요 자리가 좀 돌파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리가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락으로 ABC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지그재그 하락으로 이렇게 LBC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하락이 끝난 거예요. 하락 패턴이. 왜냐면 내려온 파동, 이 A 파동과 B에서 C 파동이 거의 1대1 비율로 동일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거의 일치를 하면 보통 이제 이 패턴은 끝난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금 방향을 이 하락했던 이 자리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손익비가 굉장히 짧은 구간에 롱자리가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회된 숄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저점, 그리고 이제 요 상단 저항선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4,500달러까지는 한 번 정도는 확인하러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으로 비춰봤을 때 불장이 끝날 만한 근거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그럼 이제 도미넌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도미넌스가 비트코인이 막 조정받고 이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도미넌스가 사실 어제 보면은 도미넌스가 어제 지금 여기 전고점 자리 59%까지 뚫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부터 지금 살짝 이제 조정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상승장악형 캔들이 뜨면서 계속 이제 저점을 좀 높이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 추세선 있잖아요. 이 추세선만 이탈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지금 자리에서 얘가 더 이렇게 막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 알트코인들이 엄청 하락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도미넌스가 저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알트코인들이 막 말도 안 되게, 그리고 비트가 막 떨어지는 거에 비해 알트코인들이 말도 안 되게 하락하지는 않아요. 지금 비트도 요 며칠 한 5% 넘게 빠졌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고점에서 거의 동일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그렇지만 막 엄청나게 이 알트코인, 특히 도지코인 막 이런 것도 막 많이 빠져 보이진 않거든요, 제 눈에는. 그래서 비트가 떨어지는 거에 비해, 그리고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 이런 신규주는 예외죠, 알트코인들이 그렇게 엄청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보통 비트가 저렇게 5%씩 빠지면 알트코인들 진짜 하락장일 때는 막 10%, 20%씩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락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웬만하면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은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횡보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옆으로 상승하는 게 9일이면 하락하는 게 9일이어야 되는데, 끝나는 지점이 10월 15일이다. 근데 10월 15일날 마침 CPI 물가지표를 발표를 한다. 이것이 금리 인하에 대한 재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알트코인들을 들어올리는 연료는 이 거래소에 있는 USDT, 즉 현금으로 강하게 알트 불장이 올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막 무서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때 그냥 진짜 타점을 잡거나 매매를 할 때도 우리가 막 너무나 막 극단적으로 이거 불장 끝났으니까 나 진짜 손절해가지고 숏쳐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어떤 패턴이나 어떤 근거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건강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우리가 학습하고 생각하고 그런 이제 결과를 좀 잘 돌출하는 좀 그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